판매 단가가 개당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어요. 그 수입을 해서 이제 저희 매장에 다 들어왔고, 어떤 한 분이 그것과 똑같은 제품을 중국 제작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가 자체가 3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연미솔입니다. 오늘은 성과와 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정한 언니의 버전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제 계정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어떤 수익화를 달성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나만의 컨텐츠를 잘 쌓아놨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떤 이 성과의 속도가 빠르게 나지 않으면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곤 하시죠.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걸까? 내가 뭐 한다고 이걸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시간과 내가 쌓아왔던 결과물들을 부정하게 되는 그 부정기의 시간들이 누구나 당연히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작년에 제가 1년 동안 1대1 컨설팅을 300명을 했어요. 저는 어떤 컨설팅이나 강의가 끝나면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끝났으니 알아서 하세요가 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2년 전에 컨설팅을 하신 대표님들과 아직도 꾸준히 연락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1년 전에 제 유튜브 강의를 수강하신 대표님들과도 꾸준히 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제가 이렇게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소식들을 이렇게 전달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더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님, 이거 제가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시간을 다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그 일의 성과와 속도 안에서의 고민들을 보면은 이거 되게 이 속도, 누군가는 1년 먼저 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6개월 먼저 가는 것 같고 하는 이 속도가 사실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되게 답답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한 분, 두 분, 세 분, 100명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성장의 과정에서 이러한 고민,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이 드는 그 시점이 곧 내가 성과를 내는 지점까지 얼마 안 남은 지점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파악하게 된 거예요. 내 생각과 사고가 없이 그냥 저 강사가 저렇게 하라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컨텐츠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믿고 해보는 거지 라고 하면서 사실은 나의 사고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열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가 쌓이면, 즉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가 바로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걸까? 그리고 그것을 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하는 걸까라고 비로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가 비로소 나만의 컨텐츠가 남들과 달라질 수 있는 그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정말 잘 견뎌내신 분들을 보면은요, 정말 지금쯤 뭐라도 다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시기에 결국에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되네, 그만두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기까지밖에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라이크솔을 한 7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라이크솔을 운영하는 7년 동안 누군가가 보기에는 라이크솔은 정말 꾸준히 성장하고 라이크솔은 정말 저 여자는 어쩜 저렇게 에너지가 계속 있어가지고 저거를 저렇게 혼자서 잘 해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저도 매일매일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건가?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30평짜리 쇼룸에다가 인테리어를 이렇게 몇천만 원을 쏟아 부어놓고, 근데 이 갓난쟁이 애를 데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애 낮잠 자고 나도 손님들 눈 피해서 숨어 있을 거면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괜히 시간 버리고 돈 버리는 거 아니야? 하는 시간들이 매일매일 있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쌓아가느냐, 아니면 이거 아닌 것 같다 라고 포기하느냐의 차이가 결국엔 결정적인 그 사람의 성장의 속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속도는 진짜 정말 너무 안 중요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고3 끝나고 대학을 안 가면 큰일이 나는 것 같잖아요. 재수를 하면 내 인생이 뭔가 실패한 것 같잖아요. 삼수를 하면 내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30대 후반, 40대에 돼서 우리 한번 그 나이대의 친구들 한번 돌아볼까요? 20살에 대학 가고, 21살에 대학 가고, 22살에 대학 가고, 23살에 대학 가고, 그게 중요한가요? 그래, 대학 1년 가고 2년 가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내 일에 있어서 속도가 안 되는 것에 있어서는 뭔가 엄청 이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입사원이
대리라는 직함을 달기까지도 기본적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대리라는 직함을 달면 그 대리가 그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과장은 되어야 그제서야 아 그래 저 사람 뭐 좀 알지, 그래 저 사람한테 뭐 좀 시키지 하는 수준이 되는 건데, 왜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쇼부가 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급하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라는 거는요, 연차가 쌓이고 호봉이 쌓여서 이 돈이 연봉이 이렇게 하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뛰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부자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연차가 쌓이는 만큼 돈을 버는 구조로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응축된 에너지를 모아서 어떠한 시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벌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내 에너지를 그만큼의 부를 끌고 올 수 있는, 혹은 그만큼의 성과를 끌고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모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대표님들. 물론 제가 매출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달성하시고, 나는 100억 매출 달성한 것도 아직 초보다, 정말 거대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분들에 비하면 저는 제가 1인 기업으로 달성한 매출은 되게 적은 금액이죠. 사실 정량적으로는 되게 적죠.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정성적으로 되게 단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소싱 강의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소싱 강의? 그걸 내가 어떻게 해가 아니라, 소싱 강의? 그래, 1인 기업으로 이렇게 다양한 소싱의 경험을 강의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거 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의 브랜드의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제작도 해봤어요. 그리고 국내 제작뿐만 아니라 저는 해외 제작도 해봤고,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도 해봤고, 그리고 해외 브랜드의 제품과 그리고 1대1로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들을 수입해서 파는 일도 해봤어요. 이렇게 저는 다양한 경험의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300명을 컨설팅할 때 제가 전혀 두렵지 않은 부분이 뭐였냐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떤 카테고리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저는 진짜 내가 이렇게 진짜 제작도 하고 뭐도 하고 해외 소싱도 하고 해외 제작도 하고 하는데 이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제가 안 하면서 무작정적으로 열심히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시간에는 저도 엄청난 흔들림들이 많이 있었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안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거 뭐냐면, 요행을 피우는 누군가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때 내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정말 그 해외 계정들을 많이 보다가 정말 너무 좋은 제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가져다가 팔면은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업체와 직접 이제 컨택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라이크솔에서 그 제품을 수입을 해서 이제 팔기로 결정을 한 거죠. 수제로 하나하나 만들어진, 유럽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판매 단가가 개당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수입을 해서 이제 저희 매장에 다 들어왔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저희만의 이제 사진을 다시 연출하고 하는 시점에서 어떤 한 분이 그것과 똑같은 제품을 중국 제작 공장에서 만들어서 다음 주부터 팔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 분이 그거를 파는 단가는 겨우 판매가 자체가 3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는 그 제품을 카피해서, 그것도 중국 공장에서 아주 저렴한 단가로 카피를 해서 3만 원에 뿌리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그분한테 제가 정중하게 연락을 했어요. 혹시 잘 모르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제품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떠한 본사에서 이 제품에 대한 그 디자인권과 저작권이 있는 제품입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이것들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일을 감행을 했고, 심지어 그 제품이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러면 내가 가려는 이 방향이 옳지 않은 방향인가?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쉽게 하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을 안 했을까요?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속도는 악마다 라는 말을 기리바이너족이 했다고 해요. 저는 정말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본질을 생각하면서 쌓아가는 시간이 훨씬 중요하고, 그 시간이 쌓이면 결국 내가 이거 나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고민이 드는 그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히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달성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컨설팅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저 또한 많은 인사이트를 받고 저 또한 성장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요. 이 목적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은데요. 이 일을 달성했을 때 나는 이 일을 왜 하는 건지를 대해서 조금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돈이 목적이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돈보다 큰 원동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돈이어도 돼요. 돈이어도 된다는 것은 그 어떤 다른 가치여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돈이라는 거를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요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돈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돈을 벌고 싶은 목적은 뭐냐면 우리 부모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거든요. 돈 걱정 없이. 근데 제 개인사를 조금 오픈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초기에 이제 암이 발병이 되고 진단이 돼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아빠를 보면은 우리 아빠는 항상 새벽에 출근해서 해가 지면 오는 사람. 그것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7일. 저희 아빠는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엄마와 저를 그냥 항상 그냥 되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인간적으로 왜 이런 시기에 우리 아빠한테 암이 왔을까 하는 그런 짠함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되게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아빠의 암이 저한테 부담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빠 암이래. 치료비 어떡하지?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 생활비는 어떡하지?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 고민에서 해방이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내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기를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어도 돼요. 근데 뭐 이런 거겠죠. 내가 돈을 얻어가지고 내가 뭐 좋은 집, 좋은 차. 근데 그거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끈기와 지속성을 가지고 그냥 계속 하시기를 저는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는 저의 진심을 담은 오늘의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유용한 컨텐츠를 고민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